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긴 하는데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경기 민감 가치가 좋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자산 가치 이하 이게 다 경기 민감 가치가 아니긴 한데 우선은 자산 가치가 좀 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의 증가한 부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2370포인트 라인대로 올라왔다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가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된다. 그러니까 9조 6천 정도 되었으니까 거래대금이 중요 라인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상단을 넘어가기에는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거래대금의 증가 필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진다. 비슷하죠.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어제는 상당히 좀 작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기간에서는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에서의 매도세는 이어진 반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1,800억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316.1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앞전에 이제 옵션 포지션을 설명해 드릴 때 317.5포인트 이 라인대가 중심 가격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위쪽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는 반면에 이 가격을 넘지 못할 때는 시장에서 315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포지션을 많이 상승을 열어주는 포지션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1125개야 매수를 하면서 이제 누적 순매수는 4200개까지 늘어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앞전에 8천억 정도 매도했던 부분이 이제 4천억 정도 순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1조 이상의 선물에서 매수세를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역시 반등이 나왔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좀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30선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거래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거래대금은 작았다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8조 5천 정도 나타났다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했고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40원 전후면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1130원대까지 떨어졌다 되죠. 사실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환차손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우리가 느낄 때는 상승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익에 따른 효과가 더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어제 강하게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환율이 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 부분은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더 좋다 됩니다. 그렇다고 반등 자체가 앞전에 1150원, 60원 넘어가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그 과정. 이게 나타나줘야지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환차익보다는 지수 상승이라든지 종목 상승에 따른 메리트를 느끼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중국 증시 3,320포인트가 중심 가격인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제 장중에 하락을 보이다가 결국 저가 매수가 소폭 유입되면서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우선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미선거 결과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다 그런다. 미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관망세도 어느 정도 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대에서 소폭 사고 소폭 팔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에서 경기부양책 관련해서가 현재 중립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협상을 이제 더 높은 뭐 부양책 규모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부양책이란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선 전에 타결이 되느냐, 그 이후에 되느냐의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이거는 뭐 변동이 없는 상수입니다. 다만 이게 빨리 좀 더 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책이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결이 된다 했을 때 규모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부분이 미 대선 결과를 견우를 해서 마무리되는 게 더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은 그냥 중립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 자체가 시장에서 여기에 따라서 기대치를 가졌다가 실망을 가졌다가 이게 반복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 증시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SNS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서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이쪽에서 강세 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결국 미 증시는 앞전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광고라든지 그 원자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쪽에 소폭의 강세를 보였다가 된 반면에 원유 서비스라든지 운송, 헬스케어, 금융 최근 들어서 많이 어느 정도 반등났던 쪽에 대해서는 일부 하락이 나타났다 되겠죠. 그 다음에 미증시는 하락했는데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을 해서 28.65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25에서 30이라는 자리 때 여기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 동일하고요. 유가가 한 4% 빠지긴 했는데 그래봐야 40불 전후의 흐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6%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일 국내 증시의 환율 효과가 그대로 나타내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93선을 다시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앞전에 제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현재 미증시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달러 인덱스를 볼 때는 현재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쪽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여기 하는데서 올라가서 1133원 마감이 되었죠.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상승 기본마디 뽑고 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앞전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전에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시총상의 빅테크가 중심으로 나스닥을 끌고 갔었고 미증시를 끌고 갔었다가 그쪽에 하락이 떨어지면서 하락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케이스였다면, 지금 현재는 상승 자체가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경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승하는 종목과 아닌 종목이 나눠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많이 했던 만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심 가격 11,3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8월 말, 9월 달 이때가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락이 세게 떨어지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가 한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25라는 선은 장중에는 깨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5선은 깨지 않았었고, 반대로 30이라는 자리대를 장중에는 건드린 적이 있었지만 역시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든가, 현재는 이제 상단 자리를 찍고 내려간다가 단기적으로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미증시도 상대적으로 반등이 한 번은 나오는 위치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자리에서 돌발 악재가 나와서 이제 윗자리에 넘어간다 되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더 커진다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려간다든가, 왜 변동성 지수가 25에서 30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지수 마찬가지죠. S&P 지수 중요 가격은 3,43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에서 우선은 지켜지는 그림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뭐 어저께 봤던 그림인데 제가 이거 삭제 안 했는데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 지수가 0.5% 상승했고 코스닥이 0.7% 상승했습니다. 근데 대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되죠. 그래서 대형 쪽에서는 0.3%라는 상승을 보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중형과 소형 쪽, 특히 중형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IT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시총이 높다라고 하는 전차 조합이기도 한다. 전차 조합이 오히려 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된다.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대부분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작았다라는 부분이 결국 전차 쪽에서가 시총이 높은 만큼 그쪽에서가 거래 대금이 작고 약세에 뛰었다는 얘기고요.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인 건데 시장 분위기가 경기 민감 가치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강세가 이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특히 한국가스공사 요 근래 제일 강한 흐름 보여준다. 변동이 없었고요. 증권 역시도 배당주로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최대치고 4분기부터 좀 꺾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주가 자체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증권 역시도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은행, 배당주로서 꾸준하게 요 근래 강세 뛴다. 똑같은 케이스고요. 항공이라든지 해운 이쪽도 강세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항공이나 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보다는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게임 같은 쪽에서도 NC소프트가 강세가 좀 더 이어졌다 되고 제약 역시도 반등이 나왔고 철강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화학 쪽 역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볼 때는 체감이 굉장히 좋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지수 상승 크지 않았지만 체감이 좋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앞전 올해 초에 고가 라인대를 지금 왔다가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도 역시 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도 들어왔고 세트린도 들어왔다 되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해서 네이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세트리온 어느 정도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 주고 조정의 중심에 섰던 쪽에서도 이제는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진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동반 매수했었고 그리고 뭐 HMM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 매수 들어왔다 되겠죠.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차익실현이 일부 떨어진다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인수한 부분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장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기술력을 확보했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현재는 매도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가 이어진 모습 그대로 이어졌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다시금 매수를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서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이든 수혜주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편 투표 가지고 트럼프가 앞전에 우편 투표가 사기다라는 얘기도 하기로 했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가 선거일 다음 3, 4일 전까지 3, 4일 뒤에 도착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금 모멘텀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NC소프트 신작 출시는 지연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되고 그 다음에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배당 투자 없이 들어온다. 독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나 더 이상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도 역시 들어온 모습 동일하다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다만 매도 규모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삼성전자가 일부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바로 전날에는 상당히 강하게 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세트라든지 LG전자, LG화학 이쪽도 역시 매도가 나왔다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처음에 실적을 잠정치를 발표했을 때 그때는 배터리 쪽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시장이 판단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LG화학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하향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변곡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무게를 트는 그림을 얼추 만들어 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강한 거래량의 증가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올 수 있었다가 될 수 있었겠지만 거래량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 자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고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한 차례는 더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정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량의 증가가 나와야지만 이 라인대에서의 매물을 소화하고 바로 직전의 고가 라인은 2400 전후를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대금의 증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대형지수 마찬가지죠. 대형지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2평 5일선과 22, 60선 2편 밑집 구간은 이제 그 전날에 돌파를 했었고 거래량이 그때 실렸다가 됐었죠. 어제 같은 경우 역시 거래 대금의 증가 나오지 못하니까 제한적인 상승, 그 지지테스트 한번 받은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 라인대를 넘어가기에는 우선 좀 더 수월하다 되는 것이 앞전에 고가 라인대가 추세 라인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라인대를 언제 넘기느냐 이게 역시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의 증가란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60분봉 차트인데 갭보정이라고 이제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출발할 때 갭하락이 나오거나 갭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라는 부분을 싹 다 배제를 했을 때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8월 13일 날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다 되죠. 고가 만들고 나서 1차 하락을 우선 9월 초 8월 달 말까지 한번 나타냈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재차 하락을 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지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반등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이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세기형 그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세기형의 하단 자리가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2시에 저점을 만들었다는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상단 자리를 언제 넘어갈 거냐?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냐면 현재 세기형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세기형의 마지막 3단 자리를 찍고 나서 우선 반등이 나왔다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밟고 갈 수도 있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게 될 경우는 세기형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세기형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는 추세 자체가 전환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시켰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새에서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추세 전환이 나오는데 이 추세 전환이 2개월이 넘는 동안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세기형 돌파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될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쉬었다가 돌파를 할 거냐,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밟고 갈 거냐 이 과정 정도 된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미 대선 전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방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바닥을 다시 다지는 과정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100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100지수를 볼 때 역시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투자 심리도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 신용 물량도 상당히 많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제일 좋은 그림으로 갈 때가 어떤 그림이냐? 제일 좋은 그림으로 갈 때가 이제 채널 패턴의 두 번째 저항자리 때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한 번 정도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쉽게 우리가 뭐 이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기준해서 21선 근처에 온다, 전에 온다. 그러면 이제 실제 추세 라인 때는 21선보다 조금 더 위가 되긴 할 텐데 21선 전 온다가 될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과정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사실 투자 전략이란 부분에서 바이든의 당선 쪽에 무게를 싣고 움직이자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민감 가치가 단순하게 싸니까 올라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장에서 경기 민감 가치가 왜 가느냐 사실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 정책을 핀다, 부양책을 핀다. 이게 앞전에는 새로운 성장 산업 이쪽에 있지만 코로나가 나타나면서부터 실제로 너무나 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본 업종을 우선 살려줘야 되는 재정 정책을 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본 업종들이 대부분 제조 관련이기 때문에 그 제조를 살려준다가 결국 경기 민감 가치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움직인다.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뭐 거의 현재는 3,320포인트 정도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받아 따지고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줄 거냐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건데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5중 전에 이게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주와 경기민감 대형 가치주의 차별화가 더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민감 대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말고 연말 배당이라는 부분 말고 내년에도 모멘텀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사실 부담이 여전히 없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예상치보다 못했다고 되죠.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실적은 예상치보다 못하지만 그동안 주가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되면 쏟아지게 될 텐데 그때가 상당히 방향이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이 라인대를 넘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정도는 지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수로 볼 때는 이게 840을 좀 넘어간다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다 되면은 비중 축소라는 부분 똑같고, 그 지지 라인대가 사실 아슬아슬한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이 줄긴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파르게 줄지는 않는다 부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은행주, 배당 관련해서를 말씀드렸었고 납폭과대 경기 민감해서 철강이라든지 건설, 조서, 항공해운 이렇게 하시 늘려가고 있다 그런다. 사실 이 말고도 유통이라든지 그 외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점을 바꾸면은 지금 현재 너무나 싸고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런다. 시장 분위기가 한 번에 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바뀌다가 나중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이 나타날 때 그때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크게 나타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굉장히 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대선도 실제로는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불확실성이 이제 크게 나타날 거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